자, 느닷없이 요즘 정치권에요. 국민의당의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DJ의 비자금 CD를 과거에 2008년에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지금 정계 은퇴했지요. 폭로할 때 자료를 준 장본인이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경향신문이 폭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폭로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지금 매우 예민한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면 안철수 대표 측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동교동 쪽과 안철수 쪽끼리 지금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대립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어제 DJ 무슨 마라톤 대회인가 목포 갔을 때 욕설을 듣고 박지원 의원은 계란을 맞고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안철수하고 가까운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당의 정신적 이렇게 지주라는 것은 국민의당 의원 중에서 거의 한 30명쯤이 DJ 정신이라는 부분을 계승한다 그럴 건데, 그런 DJ의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이 최고위원이 안철수 가까운 사람이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의당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야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이 일부러 터졌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박주원 최고위원은 지금은 당에서는 무슨 당원 어떤 권한을 정지시킨다 어쩐다 하는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2006년에 그가 주위원을 접촉해 DJ 관련 비자금 자료를 강남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2006년 2월에 받았다면 2년 동안 간직하다가 2008년에 흔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 내부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보도 당일날 자기 당에서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내가 못 갔는데 현장에 있던 어떤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강력히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하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준비한 듯이 이야기했다면서 이용주 의원을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징계를 주장했다라는 것인데, 그 자료를 사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면 적폐 중에 적폐다. 제가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을 했고, 이유식 발언 이후 저에게는 호남의 배신자라는 음해성 문자가 왔었다. 그 일환에서 지금 이 일이 터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뜻 들으면 좀 복잡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주원이라는 사람은 검찰의 이 정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검찰 정보에서는 한때 최고 같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대검의 정보기획관실의 정보관으로 있다가 2005년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한 1월경쯤에 자신이 아는 어떤 기자를 통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검사 출신 의원이던 주성영 의원 측에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했고,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을 만나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고는 강남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2006년 2월 달에 강남 도곡동 타워 팰리스 옆에 있는 사무실로 갔고, 거기에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료들 중에는 강만길 상지대 비리 의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개표기 교체 비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주 의원이 차례대로 터졌는데, 다른 자료도 많았는데 다른 자료 중에는 영향가 있는 거는 별로 없었고,
DJ 비자금과 관련된 CD가 3건이 있었는데 이 CD에 관해서는 다른 거 자료들은 엄청나게 양이 많았는데 자료가 아주 단출하더래요. DJ 비자금 자료는 CD 사본 한 장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발행 확인서 한 장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주원은 주성영에게 틀림없는 DJ 비자금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CD라는 것은 뭡니까?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해서 당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깔려 있고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양도성 예금 정서라는 거는 한 장에 1억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냥 1억인 거예요. 가진 사람한테 은행처럼 이서나 배서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가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부분도 있고 또 부피도 작기 때문에 정치 비자금이나 어두운 돈들이 CD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0억짜리 CD 3건이면 300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수 경로를 박주원 씨한테 물으니까 박주원 씨는 중소기업 김모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하면서 자기를 찾아와 그 CD를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박 씨는 당시 김 부장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의원실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은행을 그만두면 정언을 할 수 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성영 의원은 2년 뒤에 이걸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2월 달에 처음 만난 다음에 그 뒤에 강남 도곡동 사무실에서 이런 이 DJ 비자금 CD 자료라는 것과 각종 자료들을 한 박스 받았는데 2006년 6월에는 박주원 씨가 지자체 선거에서 안산시장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2006년 6월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정권 말기라서 당시 한나라당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있었죠.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성영 의원은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뀐 2008년 10월에 이제 이때는 2008년 초에는 광우병 시위로 이명박 정권이 시달렸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노무현 박연차 수사 등 각종 전 정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제 좀 복수를 하려 하죠. 이때 국감기간에 터졌는데 DJ 비자금 CD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DJ 관련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성영이 받을 때 이걸 왜 검찰에 안 주냐 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하겠습니까? 했고 자기가 은행 간부들을 통해 알아봤더니 해당 CD가 누구 것인지 확인은 안 돼도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은 했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검찰이 박주원이 제보자인 것을 아는 눈치였지만은 자기 입으로 발설할 수 없어 항고했더니 점점 상황이 불리해졌고 그때는 DJ 정권에서도 이렇게 반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DJ 정권 관련자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당시 이 안산시장을 하다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주원 시장이요.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곤혹스러우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좀 받았다고 이름을 밝힐게 해서 검찰에 가서 밝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CD를 둘러싼 이 전모입니다. 자, 박주원은 경향신문에다가 사정당국에서 그 제보했다라는 경향신문에 제보자를 밝히기 바란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주성영 의원은 입장이 이제 곤란해졌죠. 자기는 정계도 이제 은퇴한 마당에 이런 문제가 적폐 사정을 하는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터지면 머리 아플 거니까 박주원 씨가 내게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자기가 당과 언론에 한 해명과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DJ 관련 CD 발행과 관련된
지금 전모인데요. 박주원은 자신의 주성령에 대한 자료 제공 등과 관련해서 검찰에 근무할 때 비자금 관련 양도성 예금 정세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추적해서 보고한 적은 있지만은 누구의 비자금이라고 특정해 준 적은 없다. 주성령 의원이 내가 검찰청에 근무할 때 검사였고 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대북 송금 수사 전후로 해서 많은 불법 양도성 예금 정서들이 입수됐고 그런 차원이었다. 대화하는 과정은 있었지만은 DJ라고 특정한 바도 없고 자료도 이제 안 줬다라는 거겠죠. 자, 국민의당은 지금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 즉 사퇴 절차를 지금 이렇게 밟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DJ의 뜻을 개성한다라는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국정조사까지 하자 하면서 난리가 났죠. 자, 이 문제화와 관련을 해서 경향신문은 당대의 정보통인 박주원과 저격수 주성령이 움직여서 비자금설을 기획하도록 한 몸통이 또 뒤에 있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본질은요, 안철수 죽이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원은 안철수 편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측 최고위원이지요. 지금 안철수 대표 행보를 보면 거의 막무가내로 지금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동교동 의원들과 또 나머지 DJ 계열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당이 사실상 갈라져 가고 있고 어제 목포에서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쌍방간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정신적 지주격인 DJ의 비자금과 관련되는 내용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의원한테 줘가지고 폭로시키고 거기에서 한자리를 해먹고 있다가 이제 국민의당에 와서 최고위원까지 한다. 자, 이렇다면 안철수의 이 정체성은 이 반 DJ 공작적 인사를 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대표 측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축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타이밍에 맞게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 박주원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세력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것도 폭로한 언론이 경향신문이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현 정권이나 여권과 서로 맞는 신문이죠. 그렇게 보면 현 정권 입장에서는 빨리 국민의당을 해체해서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150석 이상의 과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안철수가 눈앞에 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철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즉 국민의당의 가장 원조는 돌아가신 김대중인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안철수의 측근이다. 이리 되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국민의당을 폭발시켜서 해체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동교동을 자신들이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진 타이밍이나 시점 등이 매우 미묘하고요. 또 터준 언론이 경향신문이라는 데서도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벌어진 박주원 관련 건은 오래된 이미 한물간 과거에 영향가 없었던 폭로를 다시 끄집어내 와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제거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